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함과 동시에 EPL 통산 125골을 기록하였는데요. 지난 6일 리버풀과 토트넘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은 홈 구단인 리버풀에 2대4로 패배하였으나 손흥민 선수는 팀의 공격을 주도하면서 두 번째 골을 기록하는 등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포츠웹은 손흥민은 300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통해 위고 요리스와 해리 케인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출전 선수가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300경기 출전 외에도 다양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125골 기록은 리버풀의 전설 제라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대 득점 순위 공동 22의 기록이었으며 특히 리버풀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5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는데 이는 16-17 시즌 제미 바디 이후 역대 두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해당 기록을 소개한 통계 매체 옵타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킬러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경기 후 영국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드닷컴은 손흥민 선수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7.9점을 부여했고 한 골 1도움을 올린 히샬리송이 그 뒤를 이은 평점 7.6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스탯 이외에도 토트넘 공격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세한 통계를 살펴보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기대 득점 0.32에서 1골, 패스 성공률 86%, 키패스 이외 특히 드리블 돌파를 5회나 성공시키면서 양팀 통틀어 최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이날 경기에서 유독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돌파 장면이 많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는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 후반 그동안 활약했던 톱자리가 아닌 왼쪽 사이드 윙어로 포지션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그동안 이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톱자리에서 자주 고립된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는 히샬리송의 투입과 함께 왼쪽 윙어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경기력도 살아났습니다. 특히 거의 작정이라도 한 듯 사이드에서의 적극적인 돌파를 시도했는데요. 왼쪽 윙어로 옮기자마자 필드골이 터졌는데 이는 6경기 만의 골로 지난 3월 루턴타운전에서 골을 기록한 후 5경기에서 필드골이 없었습니다. 윙어 손흥민은 화려한 돌파와 순간 동작으로 리버풀의 풀백들을 농락하였고 결국 득점까지 신고했는데요. 영국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 선수의 이날 활약을 두고 손흥민은 측면에서 뛰어야 더욱 장점이 발휘된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풋볼 런던의 롭 게스트 기자는 최전방에서는 콴사와 반다이크를 괴롭히지 못했지만 왼쪽 측면으로 이동 후 경기력이 훨씬 좋아져 리버풀의 수비진을 괴롭혔고 득점까지 성공했다라고 평했으며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킬 패트릭 기자는 리버풀에게 득점하며 토트넘에게 늦은 희망을 심었지만 최전방에서는 비효율적이었고 확실히 왼쪽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이 편안한 모습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스포츠웨인 역시 그가 측면으로 이동 후 마지막 30분 활약만으로 두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알 수 있었으며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죠. 리그 정상급 사이드백을 보유하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왼쪽 측면을 초토화내었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2점차 패배를 당한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챔스 자력 진출 순위인 4위의 에스톤 빌라와의 승점 차이는 7점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토트넘은 빌라에 비해 한 경기 덜 치러 여전히 4위 경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긴 하나 남은 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패배한다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즉 아스톤 빌라가 잔여 2경기에서 모두 패하고 토트넘이 잔여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야만 토트넘이 4위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토트넘이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더라도 골 득실차에서 아스톤 빌라에게 뒤처지기에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즉 4위 달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인 것이죠. 특히나 맨시티와의 경기도 앞두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그래서인지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 패배 후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onny, you continued to fight, but in the end, it's another tough afternoon. Overall, thoughts on the Tottenham performance? Yeah, it was much better than against Chelsea. We tried to play, and especially in the difficult places, and obviously
very strong sides, and I thought we competed very well, especially in the first half before we conceded goals. And obviously, when you concede a goal and you try to catch up and play more risky, and it was tough results. But look, in a tough moments, you have to stick it together. It's a great opportunity to get it even tighter and stronger, because I think all the 4 fixtures, it's been really tough, and because it's combined maybe in a month, it looks quite worse. But I think the lads fight until the end. So it is it was tough afternoon. Yeah, we've listened to the manager in the last few weeks talk about maybe in the long run, the pain can make you stronger. Do you have to kind of hold on to that in moments like this? Yeah, in a football, you thinking about in the start of season when we play well and everybody was joy and wasn't no pressure there. So obviously now is the time that everybody has to step up. Everybody has to stick what we want to do. And as I said before, I think this is time. This is the opportunity that we can get even stronger and get it together, because when everything goes well, it's all easy. But in a tough moments, everybody have to just get it together and help each other. Through the pain, through this tough moment, do you still feel like you are on the right path? Definitely, I think we sometimes like Thursday. I think it was not the game we want to approach, and it was very disappointed. But also today, when you look at the results, and it was very, very disappointed. But I think we are in the right track, and still don't forget, I think the manager's first season, and we had coming with some of the new players who is playing first in the Premier League. And look, I think we are definitely in the right track. Don't get me wrong, it's very disappointed 4 games, and we kind of had to hold this pain and the results, and to keep work hard and to get better. Lastly, if you do miss out on the Champions League, which obviously looks likely now, how big a blow is that? Yeah, everybody wants to play Champions League, but still we have 3 games to go, so we gotta give everything. Never know what's gonna happen. So football sometimes can happen magical. So we keep believing our games. So we try to focus game by game. Last three games, I think we gotta give everything, and we'll see what's gonna happen. 희박한 챔스 진출 가능성에 의기소침한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혼자 팀 성적을 좌우할 수 없겠지만 주장으로서 첫 해이기에 어느 때보다 막중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더욱이 황인범과 이강인 등 다른 코리안 리거들은 이적 후 첫 시즌 만에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라 단 하나의 우승 트로피도 가지지 못한 최고의 아시아 선수 손흥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 시즌 역시 토트넘은 무관이 확정되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역대 2번째로 빠른 득점 페이스를 기록할 만큼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17골 9어시를 기록하였고 아시안컵이 시작하기 전엔 20경기 12골 5도움이라는 8시즌 중 역대 최다 빠른 속도의 득점 레이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득 아시안컵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 중국 네티즌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날 활약을 조명하면서 토트넘은 사실상 손흥민 원맨팀이며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중하위권 구단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에버튼 수준에 불과하다. 아시아의 큰 형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골을 넣으시네. 손 형님이 토트넘에서 너무 오래 있으셨다. 포체티노 나갈 때 같이 나갔어야 했는데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해야 한다. 재계약은 하지 말길 라고 했습니다. 한편 시즌 초 좋은 퍼포먼스로 리그 우승까지 넘봤던 토트넘이 역시나 리그 후반 무관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토트넘을 거쳤던 감독들의 발언들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들 하나같이 좋은 선수가 있어도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구단의 운영 방식을 꼽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질된 이후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20년간 트로피를 들지 못했다. 왜일까? 이게 순전히 감독의 문제일까? 날 경질해도 토트넘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단이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고 리그 4위에 안착하기만을 바란다고 비판하였으며 무리뉴 감독 역시 트로피 장식장도 비어있는 팀이 결승 이틀 전날 나를 해임했다며 정말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반문했는데요. 무리뉴는 2021년 4월에 경질되었는데 당시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컵 결승을 앞두고 있었고 결국 토트넘은 맨시티에게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또한 무리뉴는 지난 5월 토트넘은 나와의 유대감이 없는 유일한 구단이라며 다니엘 레비 구단 회장이 문제라고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를 두고 월드클래스 선수라고 칭찬했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이에 일각에서는 레비의 돈 노름에 손흥민 선수가 희생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인생 마지막 도전으로 재계약을 거절하고 자유계약이나 낮은 몸값으로 우승권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토트넘 레비 구단주는 손흥민 선수와 무조건 재계약을 추진하겠다면서도 1년 연장 옵션안을 깔아둔 채 장기 계약에 대한 간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 31세의 나이로 올 시즌 리그 17골 9도움이라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듯 아직 에이징컵으로 인한 기량이 쇠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적 시장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존재하는데요. 축구 선수에게 남는 것은 트로피다라는 말이 있듯 재계약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사실상 오늘의 MVP는 리버풀이 이기죠? 이미 성사된 거나 다름없다. 쟁님 그럼 혹시 손흥민 선수 골은 넣었나요? 확신을 가져라. 오 넣긴 넣나 보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